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떴다 하면 주가 들썩, 행동주의 펀드란.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 펀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고치라고 압박하는 펀드라고는 하는데 좀 어렵네요. 자, 이게 대체 뭐길래 우리 증시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행동주의 펀드 요새 뜨거운 이유가 이 펀드가 개입한 주식들의 주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표부터 보실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종목만 뽑아왔었는데요. 네. SM 그리고 BYC,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상장 종목들입니다. 아, 네네.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 볼까요? SM은 무려 66%.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3월이니까. BYC는 36%, 오스템 임플란트는 35%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야.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일명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뭐 온라인이라든가 또 트러스트한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특정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응을 힘입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은데 네. 행동주의 펀드가 정확히 뭔가요? 헤지 펀드입니다. 펀드긴 펀드인데 원어로 하면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라고 하는데 액티비스트. 우리가 보통 주식 펀드들은 그냥 사놓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죠. 네. 근데 이런 펀드들은 들어가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먼저 보실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네.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네. 걸 먼저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주의 위치가 되면 주주 제한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아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 네. 대표적인 것이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을 늘려라. 아주 기본이죠.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달라. 이 밖에도 오너의 전횡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라. 아. 또 내부 거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분 싸움에서 안 되더라도 이런 이슈를 세상에다 알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게 되고 다른 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막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입니다. 표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최근에 SM 경영권 분쟁 사태도 그렇고요. 이제 네.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3월이니까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네. 올해 주총회는 정말 행동주의 펀드의 주총이다 할 만큼 그 정도. 많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 상장 종목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2000년대 초반에는 장하성 펀드 외에는 없었는데 2017년만 해도 앞서 말한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고작 한 3개 정도가 들어가서 입김을 내고 목소리를 냈는데 네. 자, 이제 47개 거의 50곳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 SM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밖에도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파트너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오너 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디스카운트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라. 또 KTNG에 또 들어갔던 행동주의 펀드는 거기 이제 담배와 인상공사가 같이 있으니까 네. 인상공사를 기업 분리해가지고 새롭게 좀 가라. 또 이런 아. 다양한 요구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결정할 만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약간 기업 사냥꾼, 먹튀 이런 용어들이 붙은 옛날에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아까 47개가 늘었으면 최근에 좀 이런 이미지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 당시에는 외국계 액티비스트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2004년에는 삼성물산의 헤르메스 펀드라는 곳이 들어왔고요. KTNG에는 칼 아이칸 거의 행동주의 펀드의 대부죠. 아. 이제 들어와서 앞서 말한 주주 제안을 했었고 또 그 외에 삼성물산의 엘리엇 이런 엘리엇, 것들이 맞아요.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우리의 인식이 어떻느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회사의 성장이라든가 펀더멘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만 올려놓고 자신들은 먹튀를 한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당시에 저도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늘 기사의 논조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었습니다. 특히 보면 보시죠. 네, 뭐 주주가치 제공과 기업 가치를 훼손하냐. 후자의 방점이 많이 찍혔었고요. 기업 사냥꾼이다. 또 들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기업들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고 부정적인 논조, 우리 한국 기업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에는요.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 그런 주식만 바라보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 줬으면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보면 네.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그 주식장의 저평가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한 예를 좀 볼게요. 네. 우리 한국 주식과 뭐 무슨 주식이 있을 텐데 우리 코스피의 상황을 한번 보면 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먼저 얼마나 저평가됐는가. 2012년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100조. 그러나 지난달 말 2월 28일에 시가총액은 무려 1,900조. 네. 63%가 오른 사이즈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자, 그런데 주가를 볼까요? 코스피는 2012년에 2,030, 2023년에 2,400. 고작 18% 올랐고요. 10년 전도 2,000, 20년 전도 2,000.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왜 코스피는 그대로인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회사들을 쪼개가지고 자신들의 주총, 돈은 끌어오지만 주가는 계속 낮게 유지를 하면서 그런 왜곡과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더 이상 안 찾겠다. 그래서 한번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카카오가 있다고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돌려주고요. 배당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뭐 대표 플랫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하나의 회사를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계속해서 쪼개기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목튀 논란도 있었고 구글 같은 회사도 대표적인 자회사가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절대 뭐 물적 분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개인 투자자가 각성을 했고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 인식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주가 그래프만 봐도 애플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끝에가 유지되는 높은 상태로 카카오는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경영진 먹튀 논란 있으면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액티비즘, 그렇습니다. 행동주의다. 물적 분할이다, 인적 분할이다. 이제 뭉쳐서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하지 마라라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까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참여한 주식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사겠죠. 행동주의 거기에 참여를 직접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참여한 그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이나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뭐 엘리엇 펀드나 저런 행동주의 펀드에 들어가는 거겠지만은요.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대형 이제 투자자들이 뭉쳐서 하는 헤지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렵고요. 두 번째 방법.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간 종목을 내가 뒤따라간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든 종목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종목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이 뭘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또 이들이 타당하다. 또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는 게 그 약간 트렌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투자 조언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게 뭔가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니까 더 배움이 좀 커진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